각자 또 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좀 색다른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디자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혹은 디자인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다양한 그 디자인 비영리 활동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서비스 디자인 활동으로는 디자인 바이브라는 디자인 무브먼트 활동으로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 조직 혁신 혹은 새로운 서비스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기도 하고요. 근데 꼭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와 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디자인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저만 하고 있고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디자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디자인 일들을 진행하는데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너무 힘든 현황과 현실이 있다는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익히 얘기를 꺼내기 힘든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디자인이 정말 새로운 역할에 들어왔다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권리와 그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소리는 디자이너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 있어서 오늘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가 이제 제도적 장치의 마련입니다.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책, 제도, 법규, 행정,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결국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수치들인데요. 이제 어떤 수치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디자인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나 앞서 말씀드렸던 법규적인 혹은 제도적인 이해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디자인 실무의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약 44%의 이제 디자인 현업에서 디자인 법규 혹은 디자인 권리보호제도의 이해가 굉장히 낮다라는 리서치 설문조사를 알 수 있었고요. 약 61%의 기업을 운영함으로써의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다라는 설문을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얘기를 할 때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디자인을 실행하는 기업으로서 혹은 단체로서 그런 제도적 장치 기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혹시 법쪽이나 특허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쪽, 디자인 쪽에 있는 분이라면 제가 사실 오늘 자리에 서기 전에 몇 명의 디자이너 분들을 만나서 리서치해보기도 하고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담론해보고자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도 그랬어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혹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같이 저희 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다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 모르겠다. 나에게 물어볼 얘기가 아니다. 굉장히 힘든 주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오늘 소개를 드리는 저조차도 이런 제도적 기반이나 특허 관련된 내용은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일부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디자인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나 특허 문제, 법률 환경적인 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자리에 마련을 하게 되주셨는데요. 디자인이 앞서서 제가 인사로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제조 기반의 그리고 제품 기반이나 혹은 유형물의 결과였던 디자인이 점점 경험이나 서비스,
무형의 디자인으로 확장이 되어져 있고 과거에 단순히 기업의 디자인을 해왔던 역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잘 팔리게 포장을 만들고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디자인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과 앞서 또 윤대현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사회 문제 혁신에 있어서 디자인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다양하게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어 있는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업계에서 또는 정부에서도 서비스 디자인이 선진국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활동과 실제로 현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어떻게 보면 씨앗이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 지금 국내에 소개가 된 지 저는 이제 2년여 정도의 이제 서비스 디자인 개념이나 활동 운동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최근 1년간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움직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인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우 씨앗 단계, 즉 걸음마 단계 수준일 수밖에 없겠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바탕에서는 산업적 측면의 발전을 도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중요한 만큼 디자인에 있어서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앞서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누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서비스 혁신에 있어서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경영,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도 서비스 혁신에 있어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요즘에 기업들의 문제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 해외에 유명부실한 디자인 회사들이 들어온다면 스스로의 기업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어떻게 치열한 이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 이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 지금 씨앗 단계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확산이 중요하고 특히 그를 기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기반 확립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드릴 내용 중에 가장 거듭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결국 그를 통해서 디자인의 공급과 수요, 공급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수요 기업과 수요 기관조차도 역량으로서 강화될 수 있고 새로운 인식을 밝힐 수 있는 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오늘 발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법 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보면서도 너무 어렵고 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저는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디자인 관련 법제는 두 가지로 나눠 있었습니다. 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와 디자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 두 가지 법제가 나눠져 있었고 특히 오늘 또 특허청에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그 외에 저작권에 관련된 많은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아이디어의 창작자의 권리를 국가적으로 보호해주는 의미를 뜻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디자인 법제에 대한 부분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념적으로는 검토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디자인에 필요한 상황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2010년대서부터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제 디자인 육성에 따른 제도적 장치 관련한 세미나 두 자리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분처럼 이렇게 관객에 앉아 있어서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이제 전 세미나들이 있었는데요.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 토론으로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정책 토론에 발제를 하셨던 한국계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 우리의 시스템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디자인 업계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과연 디자인 업계는 스스로 정당하게 평가할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모두 공감할 내용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있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덮어두는 것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안에 나온 5가지 필요성은 본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외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하여서 이러한 배경으로 5가지의 제도적 필요성과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게 5가지로 디자인 정의 확대와 법 제도 개선 부분과 법 체계의 일원화의 필요성, 그리고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혹은 교육의 필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4번째로는 디자인 권리 보호의 강화, 5번째는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되게 일방향적인 디자인 R&D나 디자인 개발이 아니라 디자인 혁신으로서의 방향으로서의 5가지 제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의 법규로서는 바로 산업디자인진흥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나 산업적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아까 소개드렸던 UX, UI나 경험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분야는 지금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법 제도 또한 새롭게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은 앞서서 이제 서울시 디자인 재단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사회적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확대되므로 점점 전 사회 분야의 행복 특수 현상에 발전되는 디자인으로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 디자인으로서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담을 수 있는 기준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으로써 산업디자인진흥법보다 디자인법이라던가 디자인 산업법으로 새로운 규정과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담는 걸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법체계 일원화에 대한 문제도 어떠한 교수님들이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권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들,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관리하는 체계도 다르고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것 또한 특허권은 기술, 실용신앙권은 기술, 디자인권은 오직 제품의 형태의 디자인으로서 디자인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상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CI, BI, 일반 상표에 대한 등록권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의 디자인 실무 입장으로서는 특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 기술일지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게 시스템 프로세스일지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보호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법에는 그 저작권 법이나 상표법,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부정경제 방지 등 여러 가지 법제도의 노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지거나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대상도 다양해질 수 있고 범위도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산재되어 있는 관련의 조항들을 조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특히 수요 기업과 공급기관의 서비스 디자인의 교육, 특히 마인드에 대한 확산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허, 지식재산권 등등은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과 연계된 또는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각 부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 발표해 주시는 이제 저희 변호사님하고도 앞서 기다리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특허법과 디자인은 좀 너무 먼 당신처럼
좀 서로 잘 이해를 하기도 좀 너무 멀다라고 느껴졌던 오해와, 그리고 막상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어디에 의뢰해야 될지, 어디서 관리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상담을 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로 좀 담당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특허청, 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고 상담이 되어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념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제일 많이 고민이 드는 거는 특히 디자인 권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디자인 업체들이나 디자인 쪽에서는 갑과 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크게 눈물이 날 만큼 큰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오늘요, 오기 전에 사실 한 정부기관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문서도 전달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계약 양식이라던가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디자인 무단 도용 혹은 지재권 관련된 문제, 저작권 침해, 기타 등등 디자인 기업으로서에 대한 문제는 실제 실무를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피해에 대응하고 싶어도 여건상, 시간, 인력, 비용 등의 여력이 없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당연시 되어지더라도 당장이라도 회사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실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마련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잡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이제 한국디자인기업 협회장님의 인터뷰 글이 있어서 담아왔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디자인 영역의 가치는 지식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수준과 인식에 따라 상황과 비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의 인식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기인된 문제라고 얘기를 듭니다. 이거에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정말 오기 전에도 최근에도 정말 특히 서비스 디자인의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과 같이 협업하거나 클라이언트들과 일하면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과물이 나와지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계약 성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혹은 계약을 했지만 결과물을 나와야 이 계약을 속결시킬 수 있다. 프로세스와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속하게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수요자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급 그리고 수요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디자인 인식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을 필히해야 된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자인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여러 실무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실무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R&D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서비스 디자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새로운 가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면 지금 기술 주도에 있는 부분에서 디자인 역할이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그 국민의 행복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혹은 공공 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계속 발굴시키고 과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시장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라던가 혹은 어떤 문제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국민들의 혹은 시민들의 그런 숨은 심리를 파악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문제로서의 다시 정책 개입이나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크게 5가지 요청사항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다시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과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굉장히 큰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는 바였고요. 좀 실질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디자인 진행이 되면서 또
어려웠던 문제들, 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남으로써 실제로 전달드릴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서비스 디자인 회사의 디자이너 분들과 또 진행기관에 계신 이제 과장님께 이제 여러 가지 담론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와봤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거는 그겁니다. 디자인 입찰이 지금 현재의 문제들인데, 이런 입찰 제도에 있어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컨셉은 이미 담긴 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가 없고 클라이언트가 가져가는 경우까지도 허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보호체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지, 심지어 건축이나 광고 쪽에는 이런 비딩이 들어갔을 때 최소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비용은 최소 60%나 50% 정도는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시간과 인력 투자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디자인 현실은 그렇지 않죠. 되게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입찰을 내더라도 이미 주어진 업체한테 거래가 됐거나 혹은 가장 싼 업체한테 이 아이디어가 가게 되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계약과 비용의 문제도 상이합니다. 특히 서비스 디자인은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한 금액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 각 과정마다에 이제 페이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서치하는 단계,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시각화되는 단계 등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마다의 이제 계약과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이제 비용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뿐더러 서비스 디자인은 경영 컨설팅 혹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이나 결과물 기반의 디자인으로서밖에 가격을 측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하고 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디자인으로 발주를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획 혹은 마케팅 홍보비로 측정해 주세요. 혹은 디자인으로는 본 기획 과정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급하게 수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회사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제도적인 방안에서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 모든 것은 다 서비스 디자인 인력에 대한 양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투자돼야 되고 결국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은 개인이 하는 저작물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 코크리에이션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저작권을 보호해야 될지, 다수의 협력으로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결과물은 결국 특정의 기업이나 특정의 클라이언트의 이득으로만 가야 되는 현실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지만 서비스 디자인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방법론이나 프로세스, 고유에 개발된 내용이 한 기업의 자산인데 이러한 자산을 다른 경쟁 회사나 기업 회사가 만약에 베껴간다면, 카피해 간다면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좀 직접적으로 되게 간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드렸는데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론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니까 덮어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적 기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틀로서 새롭게 마련되어 가는 거에 반해서 새로운 문제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그러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문제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자라는 것보다는 일단 디자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이너와 특허 전문가, 공무원, 정책 위반자가 함께 현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특히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워크숍을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문제를 아무리 전달을 해드려도요.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디자인계의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수많은 문제라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정책, 제도, 법규, 행정 등 서비스 디자인이 활성화될 수 있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